다음은 저희 서울이 바라는 서울한옥의 다양한 미래상에 대한 공모를 맡아주신 운영위원분과 심사위원분들의 주제 토론이 있겠습니다. 저희 주제 토론에 대해서는 전봉희 심사위원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이제 내정되신 분들하고 그렇게 두 그룹이 섞여 있는데, 운영위원회 분들은 이 공모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몇 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운영 지침을 만드셨고, 그래서 조금 더 요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심사위원들은 지난주에 사실은 이 심사위원 합동으로 저희들이 사전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회의를 해서 되게 그동안 오간 얘기들을 서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그 공모전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울 한옥이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울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한옥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미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우선은 어떤 순서로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한 번씩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좀 서로 그 주제들을 모아지면 그 주제들을 간추려서 그것들에 대한 상호 토론을 진행할까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앉은 순으로 해요? 네. 마이크를 넘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현정 박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얘기를 하게 돼서 오히려 또 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안인양 박사님이나 전보인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취지에 대해서는 지침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저희가 같이 이제 서울시 관계자분들과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지침을 만들고 또 제목을 뽑아내고 문구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는 이 공모전을 운영하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두근거리는 작업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한옥의 새로운 상상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모든 이 공모전에 지향하는 바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아까 전보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공모전이 열린 공모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전보인 교수님께서 서울 한옥과 또 미래, 그러니까 서울의 미래일 수도 있고 한옥의 미래일 수도 미래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울 한옥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양한 또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왜 서울 한옥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거에 대한 담론 또 건축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긴 과정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도시형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부터 제기되어 온 서울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그것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생각할 때 서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옥과 K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수도이자 대도시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중요한 배경, 그런 한 관점에서 서울 한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도 그러하지만 이번 공모전이 하나의 이벤트로 어떤 정답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담론이 공론화되고 어떤 아이디어가 더 확장되고 공유되기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 공모전 이다음에 펼쳐지는 전시 기획전이나 도록이나 영상 제작, 그다음에 심포지엄 같은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공모전은 기존에 그 많은 다양한 한옥 공모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서 어떤 안으로 많이 제출되었던 하이브리드 한옥에 대한 공모전과는 조금 다른 결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한옥의 형태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지만 한옥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제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지만 조금 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상상을 구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운영위원으로 같이 이 공모안을 만드는,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공모안을 만들면서 좀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한옥과는 어떻게 다른 공모를 만들어낼 것인가였고, 이 공모 지침서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 형태에서 한옥 건축 양식의 법적 정의를 제안자가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용이라고 하는 문구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아까 앞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가 25년 정도 지금 한옥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한옥이 많이 보급되기도 했고, 다양한 한옥이 지어지기도 했는데, 한 25년 정도 되면서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최근에 와서는 서울 한옥이 어떤 전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울 한옥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한옥들이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지원받는 한옥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건축가들이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이 공모전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에서 이 한옥의 정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고, 심지어는 지원을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지침 안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이런 정도의 범위에 들어야만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법에서는 한옥건축 양식이라고 조금 생소한 용어이긴 하지만, 이 한옥건축 양식이 기존에 있었던 한옥의 정의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정의이고, 그 안에는 한옥의 형태와 구조, 그다음에 재료와 기술에 대한 얘기까지 있어서, 이것을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여러 건축가 또 참여자들께서 한옥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을 해보고, 또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한옥의 정책 제도의 범위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지침서의 건축 형태를 한옥 건축 양식을 제안자가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확장한 한옥의 범위보다 한옥 건축 양식을 다시 더 새롭게 해석해서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확장된 범위의 건축 형태로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이렇게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했고요. 앞서 전봉희 교수님이나 앞서 운영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붙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공모전이 갖고 있는 것은 서울의 한옥이 갖고 있는 이 브랜드로서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 정책은 2000년부터 국정과학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한옥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됐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가 되는 바이고요. 그로부터 앞서 말씀해
해주셨던 것처럼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옥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다시 제안하는 측면에서 이 과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제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앞선 정책적인 것, 또 여러 건축가들이 참여하면서 이 경험을 토대로 이것들이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은 기존 건축 세대, 기성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후학들한테, 후속 세대한테 좀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사실은 지난 25년간 기존의 세대,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정책적 노력들이 토대가 돼서 이런 한옥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운영위원들을 통해 참여하면서 이 과제를 만들면서 저희가 또 고민한 부분들은 이 과제에 이 한옥 건축상의 서울 미래 공모상에 사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계획 부분으로 시작하지만 차후에는 이제 준공 부분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 공모여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한옥상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더 향후에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또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좀 계속 한국 건축상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지난 노력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한옥 미래상이 나오게 된 것들을 보시면 최근에는 사실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통해서 한옥이 지속 가능하고 사실은 발전할 수 있고 더 해석의 여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미래의 건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고, 이것들이 더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옥 건축 재창조 계획 4.0을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런 건축상이 또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위원으로 바라건대 이런 공모상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과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면 이게 서울 한옥으로서의 브랜드로서의 정착과 우리 미래 건축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지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막강한 단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옥이라고. 그러면 이제 또 머릿속에 벌써 이제 구조 나오고 한식 지붕 틀 나오고 법적 정의에 이제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스스로 거기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BC 6000년 때 유적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움집들이 남아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삼국시대까지 한 6000년 동안 뭔가 하여튼 변화를 겪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결구 구조로 나왔고, 그게 조선 후기까지 한 2000년 지속되어 오다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한 8000년 정도를 이렇게 지금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제가 볼 때는 이 공모전이 그 2000년의 틀을 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목 자체가 서울 한옥이라고 또 붙어 있어서 한옥이라는 그 틀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공모 요강을 보시면은 한옥 건축 양식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안에 보면 뭐 공간이라든지 한옥 가치가 돋보이는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한옥이란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다만 이제 한옥이 주는 한옥이 갖고 가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직장에 들어와서 그 은퇴할 때까지 그 목표를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운영위원회 중에서 저는 하여튼 아주 천박하다면 천박하게 산업적 측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시장이 한 3천억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제 목표는 이 시장을 1조를 뚫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꼭 요거는 해놓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모든 전국의 한옥들이 비용을 지원해 줘야 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습관이 들렸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클 수가 없구나. 그다음에 법이라는 틀이 너무 강력하고 지원이라는 방식 때문에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럼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공모전이 나와서 여기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결국은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적으로 이쪽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주신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꼭 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 다 기억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할 겁니다.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신 네 분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년대 이후 서울시에서 열심히 해왔었던 그 한옥 지원 정책의 성과 그리고 성과와 동시에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에서 이번 공모전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서울 한옥의 좁은 범위에서의 한옥, 서울 도시 한옥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형 한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역사적인 성과품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사적 성과품으로서의 서울 한옥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이런 공모전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가운데 코아에서 이 과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바깥 둘레에서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실 예비 심사위원입니까? 안 그런 심사위원입니까? 결정된 거예요? 심사위원님, 네. 누가 결정했어요? 운영위원회. 네. 운영위원회로부터 간택을 받은 심사위원들 말씀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네. 네, 먼저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건축 디자인 미술 담당 기자를 한 20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저가 심사위원으로 저를 왜 했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대중과 어떻게 보면 건축계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시선 그리고 건축계의 시선 양쪽을 좀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최선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언론계에서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왜 프리츠커상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에 대한 우리의 스토리를 스스로 쌓으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한옥을 취재도 많이 했고 또 설계하는 사람 그리고 건축주로서 한옥을 접근하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한옥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제가 이벤트로 좀 접근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은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좀 한옥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생활로서 한옥을 체험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반 아파트 세대고요.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또 아파트 아예 한옥의 기억이 뭐 어렸을 때 그냥 어디 서원에 가서 봤다 뭐 이 정도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한옥을 완전히 이게 새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성에서 생각하는 한옥에 대한 정의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백지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아마 이번 공모전에서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에게 원하는 그런 그림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거는 건축계 내부의 행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DDP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자하 디드가 온다고 서울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연락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 담당 기자들한테 연락이 갔어요. 서울시 담당 기자는 사회부 기자예요. 근데 사회부 기자들 중에서 자하 디드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십몇 년 전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문화부 기자님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하 디드가 온다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자하 디드라는 사람을 일반에서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문화 수준이 올라갔고요. 건축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건축에 대한 한옥에 대한 관심은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도 관심이 있지만 한국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한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이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한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예종의 이강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한옥 그 정책과 이런 공모전에 대한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서양 건축사 공부하면서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특히 19세기죠. 그때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은 더 심하게 그런 것들을 했고, 그러니까 그 복고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그 제국주의가 가장 강할 때,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제 자기 자국의 건축의 뿌리를 찾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동시에 그 시기는 철이나 유리 같은 신기술들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사회가 바뀌던 중이었어요. 풍경이. 그런 속에서 이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 건축적으로 대단한 역할을 했던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옆나라인 일본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기에 그 일본의 전통 건축에 대한 연구들이 대단히 많았고, 그 성과들은 서양에까지 퍼져서 서양에도 많은 팬들이 등장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사실 우리가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지 못하고 극소수의 이제 깨어 있는 건축가들에 의해서 그 한옥의 개량론 정도로 부족한 거를 좀 고치자라는 정도로까지만 하는 과정에서 멈췄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도 아까 리바이벌리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서양이랑. 우리 국력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해진 시점에 다시 한옥을 되돌아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복고주의 열풍이 일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저도 한 10여 년 이상 그 한옥 정책에 관여해 왔습니다만, 약간 밀린 숙제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 19세기의 리바이벌리즘이랑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리바이벌리즘이 섞여서 현대로 이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이미 현대로 이행한 상태에서 한옥을 다시 보는 거라서 한옥이 우리 일상이 아닙니다. 상당히 낯선 건물이고
얘기는 들었지만은 이렇게 체감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그것들을 다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인 건축사 그 역사에서 봐도 아주 특별한 현상으로 나중에 세계 건축사가 서술된다면은 이 한국의 사례가 21세기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대단히 막중한 그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20세기 초에 한옥을 대상으로 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은 대체로 개량이었습니다. 한옥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는 작업이었고, 그것들이 그때 완료되지 못했던 것들이 2000년대에 와서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상당히 보완이 됐습니다. 일단 성능이라든지 뭐 현대적 공간이라든지 생활 방식이 쉽게 되는 편의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개량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옥에 사는데 더 이상 지금 뭐 아파트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제인 것처럼 상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점을 찾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했지만 이 다음 단계는 뭔가 하는 상상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것들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주어진 임무인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그게 전통이냐 아니냐 그런 그 양식이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창살이 이게 조선식이냐 일본식이냐 하는 논의보다는 그보다 상위 단계의 가치에 대한 것들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한옥은 대단히 정다운 공간이잖아요. 이야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조상들부터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승되어 오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다 건강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라든지 그 공간의 느낌이라든지 친환경성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한옥의 그 양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한옥을 배울 때 항상 그 내외가 딱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소통하고 열린 공간이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건 대단히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우선에 해놓고 이제 그 다른 양식이라든지 그 요소들을 조합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서울의 그 한옥 정책이 25년 됐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 게요. 그 2003년에 그 서울의 그 공모전 중에 북촌길, 개동길, 탐방로 조성공사라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경복궁에서 창덕궁 가는 길에 인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탐방로 조성공사라는 공모전에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 인도를 까는 그 공사를 그 설계를 제가 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인도가 제가 설계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희가 나무를 굉장히 많이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길가의 상인들이 그 설계 간담회를 했더니 막 항의를, 간판을 가린다 나무가. 그래서 자기네 간판을 가리면 안 되니까 나무를 다 뽑아라. 그래서 막 그 설명회에 와서 막 항의를 하셔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그루 안 남아서, 근데 지금 이제 20 몇 년이 되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설계한 그대로 나무가 있었으면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그늘을 지금 같은 더운 여름에
그늘이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쾌적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지금 만약에 요즘 같은 21세기에 다 어플로 다니지 누가 간판을 보고 그 가게를 찾아가겠어요. 그죠? 예, 맛집 이런 거 다 어플로 찾아가지 누가 간판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어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늘 찾아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창덕궁에서 그 경복궁 찾아가려고 그 인도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 북촌과 그 개동과 뭐 예를 들어 익선동과 이런 한옥이 더 떠가지고 북촌에 있는 한옥들이 더 떠서 그 경복궁과 우리의 그 역사적 문화유산의 모든 근대와 어떤 그 600년 정도 600년의 어떤 서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엄청난 유산이 되어서 서울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줄 줄 우리는 정말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서울의 한옥, 특히 서울의 한옥을 이렇게 가치가 있는 어떤 건축으로 이렇게 한국의 어떤 그 자산으로 만들어줄 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가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옥을 짓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현실적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미국에 저희가 이제 2x4로 사실은 그 한옥 같은 건물을 설계를 몇 개 했더니 금산주택이라든지 이제 몇 개 저희가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옥 공모전에 금산주택을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 한옥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내봐라 그래서 냈더니 떨어졌어요. 아니 왜 내라 그러냐. 한옥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내라 그래서 냈더니 떨어뜨리고 왜 내라 그랬냐. 당연히 저희가 이제 구조 자체가 한옥이 아닌데 그래서 괜히 내라 그래서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한옥 건축 양식도 아닌데다가 그냥 한옥 같은 느낌만 줄 뿐이지 이제 문짝만 한옥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모순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오늘 뭐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에 금산주택 같은 걸 내면 떨어지겠죠.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자유로운 상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주실 텐데 어찌됐거나 뭐 이제 유연하게 여러분께서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한옥의 뭐 공간, 뭐 구조, 뭐 여러 가지 자유로운 내가 해석하는 미래의 어떤 한옥이라고 하면 우리 시대의 한옥 내지는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한옥은 여기 이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전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한옥에 이제 문화유산인 한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주인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사실 우리 집은 살면서 많이 고쳤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유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문화재인데 사실 뭐 50년 전, 100년 전에 많이 고쳤다 그러시더라고. 막 그러시면서 사실 비밀인데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호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고쳤어,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살면서 몇백 년 된 한옥에 사시면서 한 번도 안 고치셨을까요? 살면서 그렇게 고쳐서 뭐 많이 편하게 사시면서 고치셨겠죠. 우리 삶에 맞게 고친 게 우리 시대의 한옥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어떤 우리 시대의 집은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서울 한옥, 우리 여기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서울 한옥, 미래, 이렇게 3가지, 미래라는 것도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의가 먼저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제안이 따라온다면, 그래서 그거에 3박자가 좀 맞는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정의를 내렸고 내 정의에 맞는 내가 제안하는 한옥은 이런 거다. 그게 서로 맞아 떨어지면 뭐 그것에 맞는 설계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의 한옥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3분 심사위원님들의 말씀도 같이 들었습니다. 노은주 위원님 말씀에서 한 가지 잘못된 거 있어서 제가 고쳐드리는데, 금산주택을 상을 못 받으신 것도 있겠지만 건축가협회 아천상을 제가 심사위원장을 해서 당선을 시켜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심사위원장이 앉아 계신데도
이렇게 떨어진 것만 기억하시고 지금 붙은 거는 네. 그 아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 건축을 어떻게 잘 해석했느냐 하는 그걸로 주는 상이었고 그 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아까 그 제가 2000년대 이전에 한국하고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은 다른 나라다. 이제 기억이 났는데 아까는 갑자기 말씀드려 기억 안 나는데 이게 김영하의 빛의 제국에 나오는 구절이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난파 간첩의 이 주인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난파될 때 서울에 이렇게 아주 간신히 적응했더니 서울은 달라졌고 그래서 자기한테는 세 개의 나라, 처음에 자랐던 훈련받았던 북한하고 2000년대 이후에 한국하고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이 있는데 지금 너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겪는 그 불안함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아주 그 당시 그 세기말을 전후해서 한국 사회가 겪는 변화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얘기를 돌아오면 2000년대 이전에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의 나이대로 친다 그러면은 60대 이상의 건축가들 같으면은 다들 전통 건축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그 의무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70년대생 이후의 건축가들은 그런 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 이전의 그 논의는 대체로 그때는 키워드가 전통 건축이었어요. 전통 건축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였고 2000년대 이후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대로 한옥이 많이 달라졌죠. 전통 건축일 때 이게 뭐 한옥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한옥이다 그러면 좀 규모가 작고 주거 용도랑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용도가 되어 있고 전통 건축이다 그러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궁궐이고 사찰이고 먼저 떠올리죠. 물론 그 속에도 주택도 들어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 이전에 이룬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이 김중옥 선생님의 프랑스 대사관도 있을 수가 있고 김수원 선생님의 공간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두산 성당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또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좀 많이 틀다 그러면 현충사나 안 그러면 국립광주박물관 호암미술관처럼 조금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크고 국가시설이고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하는 공통점들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많이 나가서 한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는 노은주 선생님의 그 금산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목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목가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지 목조로 되어 있고 내부 공간의 구성은 그냥 한옥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많은 얘기도 달라지고 있고 지향점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사실 조금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로부터는 소외된 것 아닌가. 이 자유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지금 한옥에 대한 얘기의 자유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한편으로는 국가기념비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오페라 극장에 지붕을 씌우면서 그것을 갓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전통 갓에서 따온 거다라고 그것을 설명을 붙여야 국가기념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또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에 있는 그것도 전통의 방패연에서 따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신문에서 받아주고 언론에서 받아주고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2000년대 이전의 상황이고 2000년대 이후에 가면 그런 속박으로부터는 자유롭죠. 그냥 뭐 억지로 핑계를 뭐죠? 항아리에 핑계댔던 게 뭐죠? 항아리 핑계댄 것, 네? 네, 핑계댄 것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 관습이 조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언론의 간섭이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죠.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주관이 되어서 했던 그 스페이스 공간지의 특집에서 당시 활동하는 건축가들에게 글을 부탁했는데 그때 그들에 나왔었던 얘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한국 건축이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의식적으로 따라할 필요 없다. 제일 극단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환경, 지금의 어떤 도급제도, 건설회사, 그 다음에 그 전문 시공업체들이 돌아가는 환경이 이 환경 자체가 어디에 다른 나라에 비슷한 게 있느냐. 비슷할 수는 있어도 같은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다가 깨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아무런 어디라고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한국 도시에 내렸을 때의 풍경하고 일본 도시에 내렸을 때의 풍경하고 미국 도시에 내렸을 때의 풍경하고 유럽 도시에 내렸을 때의 풍경이 그냥 저절로 다르지 않느냐.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지 않느냐.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달라져 있고 그것은 막 전통을 개성하겠다라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을 해왔던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도시 풍경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한옥에 대해서 이번 공모전을 한 것은 아까 이강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가치에 대한 얘기. 어떤 부분이 가치가 있는 거고 무엇을 가만히 내버려 둬도 한국적인 모습은 그냥 되는 거지만 그냥 되어 있는 지금의 서울의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다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 이 개선할 때 한옥의 지혜에서 따오면 어떻겠느냐. 그 따오는 것을 한옥에서 따와서 바꿔나가면 어떻겠느냐. 그죠? 우리가 한국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까닭은 누차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것이라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남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장점이라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서양 건축 보고도 장점을 찾을 수가 있죠. 또 다른 나라의 건축 보고도 장점을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보이는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도 이미 써먹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이미 써먹었어요. 새로 더 써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건축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우리 선조들도 수천 년 동안 이 환경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건축 작업을 해왔고 그런 건축 작업들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교훈들이 있을 거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찾는 걸로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된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씩 쭉 돌 말씀은 다 돌렸는데 혹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거나 보충하시거나 안 그러면 다른 분들께 질문할 게 있으면 상호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현정 박사님께 다시 돌릴까요? 기회를? 네. 앞서서 다 좋은 말씀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서 더 첨부할 의견은 없습니다만 아까 미처 못한 얘기를 하나 한다면 사실 만약에 제가 여기 공모전에 참가한다고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이제는 식상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모전의 취지도 한옥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여기 공모전 지침에도 나와 있다시피 미래건축으로서의 한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건축으로서의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공모전이 전통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면 조금 더 한옥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대하는 아이디어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한옥 건축 양식에 대한 건축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공모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정책과 이제 관련을 지어야 하고, 서울시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어떤 활용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한옥 건축 양식을 서울시에서는 한옥 건축 양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 건축 양식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그 문구 자체만으로 보면 한옥 건축 양식의 문구는 굉장히 열려 있는 문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와 구조,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한옥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르겠죠. 또 그것을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얼마만큼 어떻게 또 어느 비율로 조합하느냐는 또 사람마다 해석이 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볼 때 한옥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법에 있는 명칭을 매우 확대해서 각자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출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 다음번에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 보니까, 이게 한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건축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 건축 또는 현대 건축의 입장에서 어떤 그 상상을 해보고 그것의 뭐 필요성을 또는 요소를 한옥에서 조금씩 차용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반대로 접근을 하는 것도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새로운 상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한옥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대건축에서도 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합점, 접점을 찾는 그러한 좀 재미난 공모전이 됐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공모전이나 저도 아이디어 심사 같은 걸 좀 들어가 보면, 사실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첫 인상이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본인의 아이디어를 참신한 언어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까 전에도 계속 한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생각하는 한옥이란 무엇인가를 본인의 언어로 본인이 참신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재정의 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라는 거는 들어가 보면 모두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겉모습이 처음에 어떻게 포장이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참신함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심사의 기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현대 도시가 사실은 대단히 다양한 건축의 조형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그 다양성조차 획일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고 다 같이 투명하고 매끄러운 건물들이 또 서고 하는 방식들, 그리고 뭐 그게 미래가 되면은 달라질 거냐 하는데, 그 사우디의 뭐 네옴시티나 이런 그 아주 미래적인 신도시들을 보면 오히려 더 획일화된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는데, 그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이 갖는 가치는, 서울에서 한옥이 갖는 가치는 북촌이 종로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그 매력이 확 상승하고 있거든요. 은평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라는 데 옆에 있기 때문에 은평 한옥마을이 그 매력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디자인 그 공모전에 내는 한옥의 아이디어들이 현대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인가, 아니면 차별화되는 낯선 디자인으로 다가서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그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경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은 항상 민간에 대해서 좀 비난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 정책적인 것은 민간을 따라오지 못할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서울시가 25년 동안 이렇게 한옥 정책을 갖고 왔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서울시도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사실 25년 전에 북촌가꾸기 기본계 같이 시작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울시가 이런 공모상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서울시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공모에 참가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앞서서 여러 선생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초창기는 아무래도 형태적인 것, 정량적인 지표로 한옥에 대한 접근,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좀 넘어왔죠. 그래서 이것은 본 상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한옥을 해석하고 이것들을 표현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아마 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이제 끝인데 제가 제안해 놓은 것이 이게 한옥일까? 이게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라고 하시면 정말 그런 의심과 걱정이 드신다면 제안하십시오. 그러면 상에 더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 적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요새 그 매우 힘든 과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백제 표준 한옥이란 걸 과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서울 한옥은 서울에 한옥이 있잖아요. 백제 한옥은 도자기에서 보고 지금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과업을 보면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고도보존구역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 안에서 뭘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발굴된 기와는 회색, 황색, 적색 기와들이 나오는데 뭘 안 바꾸면 그 기와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처럼 한옥이라는 이 법적 정의 테두리를 좀 이렇게 한옥을 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걸 좀 과감하게 버리시고 뭐 기술적 관점으로 보시던 또는 뭐 공간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학과에서 한옥 수업을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일단 가르칠 사람도 없겠지만 그 큐브로 된 게 무슨 건축 디자인이냐 이런 거 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가치적인 걸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한옥을 좀 해체하셔갖고 새로운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 한옥 건축 양식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청와대도 있고 이렇게 뭐 콘크리트 한옥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경주의 양옥의 기와 얹은 집들 그 건축과에서 생각하면 재앙적인 수준이잖아요. 뭐 저런 디자인을 근데 가보세요. 일반 국민들은 그 기와들이 만들어내는 집단 경관 때문에 가서 거기가 고도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입장보다 좀 더 이렇게 확 깨트리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92년이었나 그때 사상그룹 전시회할 때 그 전범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한국적 건축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뭐 예를 들어 강봉진 선생의 이제 민속박물관에서 그 모든 전통 건축을 집합해서 만든 어떤 그 조형적인 한국 건축의 어떤 모방 이런 거에 질린 한국 건축가들이 한국적인 공간을 풀어보자 해가지고 마당이나 혹은 뭐 중성적인 공간, 그러니까 마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 마당이 갖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멀티적인 공간으로 또 한국 건축의 의미를 풀어보기도 하고
뭐 민현식 선생이나 승효성 선생의 작업이나 이런 걸로 또 한국 건축의 의미를 풀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 건축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건 한옥은 아니죠. 사실은 한국 건축의 의미를 풀어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아까 2000년대 건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약간 한국 건축, 전통 건축으로부터 건축가들이 좀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옥 얘기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형태적인 논의는 좀 다 이렇게 더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금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한옥에 대한 논의라는 건 그럼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한옥 얘기하면은 그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고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옛날에 뭐 여기는 다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 이제 이순재라는 이순재는 되게 고리타분한 구태의연한 그 나쁜 그 시아버지고 다른 집안은 이제 그 양옥에 사는 그 좀 자유로운 집안이고 그래서 한옥에 사는 집은 대체로 고리타분한 집안이고 양옥에 사는 집은 대체로 자유로운 집안이고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부터 있었던 드라마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렇게 보여줬다가 근데 어느 순간 한옥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뭐 거기서 살면은 뭐 밤에 잠도 잘 자고 온돌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지금에 와서는 한옥은 힙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제 가고 싶어지고 그런 공간 인식이 바뀌는데 한 3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자유롭게 바뀌고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데 되게 좀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오는 건축가들은 지금 이제 한국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은 굉장히 훨씬 자유로워지고 되게 너무 환경이 좋아졌네. 억울하네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기성 건축가들 생각에는 되게 좋겠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고삐가 풀렸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그 생각의 영역이나 그런 구속이 없이 좀 고정관념 없이 그런 틀을 밖에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는 기성 건축가들의 어떻게 보면 사례 조사나 그런 거 문헌 조사 같은 거 심지어는 많이 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답사 같은 거 좀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찾으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운영위원, 심사위원 말씀을 한 번씩 더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환기시켜 드릴 게 심사위원님들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분들 다 말씀을 다 잘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님들 말씀에 비해서 지금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위원으로 참가해 오셨던 분들에 비해서 들으셔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요번에 심사위원으로 새로 오신 네 분의 말씀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감안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뽑을 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겠구나. 의견 통일이 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유롭게 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것이 네이밍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생각되는 쫙 연상되는 얘기들하고 한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쫙 연상되는 얘기들하고는 일부 겹치긴 하지만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말을 만들어 오세요. 잘 말을 만들어 오면 그래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 벌써 한옥을 25년 써먹었으니까 사실은 9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한옥 얘기가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딱 30년 됐으니까 이제 다른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저 하나만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연장선에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 이번이 이게 서울 한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생각도 좀 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한옥 두 개의 키워드에서 출발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저희들 토론을 마셔도 되겠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모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저기 산불 피해 지역에서 집을 짓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뭐 한옥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학부 때 그 담임 교수님이 이상희 교수님이셨습니다. 어려운 과제였고 형태만 보였습니다. 형태만 보이고 했는데 형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영덕의 그 산불 피해 지역에 그 집을 짓게 된 계기가 하나는 정말 샘플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자면은 한옥 그러면은 그 소위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 한국인의 행위가 일어날 수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글 수 있어야 되고 장독을 묻을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되고 뭐 겨울을 날 수 있는 뭐 온돌이 있어야 되고 여름을 날 수 있는 마루가 있어야 되고 이웃과 꼭 신발 벗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툇말에 엉덩이만 걸쳐도 소통할 수 있는 툇마루가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서울시에 이제 뭐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고무적이고 저는 응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배심원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조금 선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그러니까 정말 전통적인 우리 전통이라는 단어를 조금 배제를 하더라도 한국적으로 정말 이웃과 사이좋게 살아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우리가 재판에 보면 배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정말 건축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 설명을 듣고 야 이게 이런 게 한국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 분들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디자인을 하면은 그 형태를 보질 않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시냐, 뭐가 제일 불편하시냐고 하면 무릎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김장을 담글 때 온 식구들이 가족이 다 왔을 때 다 모였을 때 그 김장 담글 때가 나는 1년에 가장 큰 기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공간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사족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제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일반 사용자의 참여가 가능한지로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왜 현상 설계할 때도 사용자 측 대표도 심사위원으로 참가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으면 아이디어 공모라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떠세요, 서울시 입장은?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현재까지는 제가 뭐 고려를 하진 않았었는데 일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민 의견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축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가 되려면 이게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혁명까지는 안 받아요. 그런 계기로 해서 일반 시민들 참여하는 그런 계기. 그 부분은 조금, 네, 그게 만약에 걱정이시라 그러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점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저는 단점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장점인 것이 이번 공모전에 상금이 없어요. 상금이 없기 때문에 또 1, 2, 3등 등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등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12개인가 뭐 몇 개를 지금 뽑는다 그러는데 뽑고 상금이 없는 대신 그 이후에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심포지움도 열고 책도 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뽑을 때는 현재로서 심사위원들을 추가하는 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유념해가지고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홍보 활동에 후속된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안을 할 때 산업은 건축의 영역 내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건축은 건물의 약간 외부나 도시계획 쪽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를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건지 이게 한옥은 하나의 건물 이게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를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건물 하나를 제안을 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라는 또 굉장히 또 오픈된 대답을 해주셔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처음에 저희 그 안인양 주무관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단지에 대한 계획도 가능한 거고요. 어떤 건물 한 채에 대해서 어떤 작은 공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도 되고 어떤 전체적인 단지 계획에 한옥의 어떤 전체적인 마을을 계획하신다든지 그것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저희 질의응답 공식적인 그 일정이 또 있습니다. 2차례 또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메일로 접수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때 접수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절차를 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콜로퀴움을 통해서 공모전의 목적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서울의 미래 한옥을 상상하는 데 큰 영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